자, 이제 라스트 얘기합시다. 반말이야. 어? 얘가 또 반말했어. 아이고 여기는 뭐 남자가 반발하는 게 10이냐? 자, 일단 우리가 단위 환산하는 거는 그래. 여자야? 요 누가 더 고농도입니까 또는 저농도입니까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에요. 라우레 법칙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요. 뒤에 용액의 성질을 볼게요.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뒤에 있어요? 예, 뒷내용입니다. 선생님 반말했어. 자, 일단 왜? 난 페이지수가 필요한 거지. 난 책에서 90몇. 페이지 96쪽 보겠습니다. 이게 안 돼. 하원에서 소개되는 내용으로서 화학 평행할 때 나온 내용인데요. 뭐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. 물을 놔뒀는데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계속 이 물이 증발돼서 나중에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이겠습니다. 근데요, 뚜껑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. 처음에는 증발이 응축되는 것보다 더 크다 보니까 수위가 내려가나 나중에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해서 수위 변화가 없는, 즉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오게 되겠습니다. 시간에서 V 증발의 속도는 일정합니다. 반면 V 응축되는 속도는 증가하다가 나중에 동적 평행 상태에 들어가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져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. 하원에서 소개되는 내용인데 뭐 없어도 큰 문제 되지 않겠습니다. 없어도 우리가 뚜껑을 닫아 놓으면 나중에 더 이상 증발이 되지 않으면서 이 안에 기체, 이게 물이었다면 수증기라는 기체가 있으면서 그 베이퍼 증기의 압력이 나와요. 그 증기 압력은 온도에 대해서 이런 그림,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기압이 높아져요 하는 이런 그림이 액체에서 한번 소개가 됐었습니다. 증발이 잘 되려면 어떤 존재 조건이면 좋겠습니까? 하는데요. 네.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분자 인력은 약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바람이 불었으면 더 좋겠고요. 주변 습도가 낮았으면 더 좋겠습니다. 또 하나, 수면적인. 그렇죠. 표면적이 커야 증발이 잘 될 겁니다. 우리가 이 증발의 속도를 일정하다라고 놓은 이유는 갑자기 표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는 거예요. 현재 온도에서 베이퍼 증기 압력을 주겠습니다. 숫자 쓰겠습니다. 33mmHg라고 쓰겠습니다. 자, 이거 내 맘대로 쓴 거예요. 신경 쓰지 마십시오. 그렇다면 이 안에 수증기로서 기체로서 33mmHg의 증기압을 나타내요. 뭐 PV 이퀄 nRT 때리면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증기압도 기체고, 수증기도 기체고, 기체의 압력들 관계하는 식이 나와요. 수증기압이 나왔다는 것은 저 온도가 있다면 PV 이퀄 nRT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개수에 대한 정보들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. 맞죠? 온도가 주어졌고 기체 상수할 것이겠고 저 공간 부피 알겠고 증기압이 주어졌으면 몇 개 들어있어가 나오죠. 자, 근데 말입니다. 이건 순수 용매로서 물을 놔두었는데요. 요놈 안에 보니까 이렇게 써봤습니다. 물은 180g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물 180g을 놔뒀을 때의 증기압과 물 1800g을 놔뒀을 때의 증기압 온도가 같다면 누가 더 클까요? 맞지 않아요? 예, 맞아요, 맞아요. 증기압은 어디 의존 함수라? 온도 의존 함수라 했습니다. 알겠어요? 용기의 가 상관없어요. 부피가 많아지면 분자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이해됐어요? 온도 의존 함수예요. 근데 순수한 용매인 물만 놔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뭘 놔둬? 용지도 같이 끼어들었어요.
이해됐어요?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들었습니다. 보통 여기서 이제 비휘발성, 비전해질 용지를 준비합니다. 휘발성이 되면 지가 먼저 달라고 버려서 안 돼요. 전해질 되면 예를 들어서 수 하나 넣으면 하나 넣으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돼요. 포당을 180g 준비했다고 해볼게요. 물 180g에 포당이 180g 들어있는 이런 상황을 준비해봤다 했습니다. 물 180g은 몇 몰입니까? 물의 분자는 18이에요. 네, 10몰개가 되어 있습니다. 포당이 180g 있을 때 포당 분자 180이에요. 몇 몰개 들어있지? 1몰개 들어있어요.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나는데요. 용액이라는 것은 균질하다 보니까 표면에서 물과 용질의 비율이나 전체 용액에서 물과 용질의 비율이 다르지 않겠습니다. 그 말은 물 분자가 10개 있을 때 중간에 포도당이라는 용질 분자가 하나 있는 비율이에요. 이해됐습니까? 여러분 지난번에 기체할 때 프랙션 몰 분율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. 네. 용질의 몰 분율은 얼마 되겠습니까? 이 상황에서 용질의 몰 분율, 즉 포당의 몰 분율 얼마 나오겠습니까? 예, 11개 중에 하나 되겠죠. 이해됐어요? 예. 네, 그럼 프랙션 용매의 몰 분율은 얼마 나올까요? 12분의 10만큼 나옵니다. 라울의 법칙이라는 건데요. 묽은 용액에 대해서 비휘발성, 비전해질이라면은 델타 P 증기압 내림이라고 쓰겠습니다. 왜냐하면 용질 끼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표면 대비 용질 때문에 증발될 수 있는 표면이 줄어들어요. 이해했어요? 그냥 우리가 일견 볼 때는 똑같은 표면이지만 용질이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증발되는 표면이 감소합니다. 증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. 이 증발 속도를 느리게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증기압 내림이라고 소개되겠습니다. 얘는 비제로 순수 용매의 증기압됩니다. 예전에 훨씬 더 복잡했을 때는 여기에 베이퍼라를 더 썼는데 요즘에는 베이퍼 안 써주고 있네요. 순수 용매의 증기압입니다. 이해됐습니까? 보통 위첩 자체를 쓰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 됩니다. 이해됐어요? 나중에 뭐 델타 H 제로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주는데요. 어쨌든 순수용매 그 온도에서 순수용매의 증기압입니다. 곱하기 증기압 내림 얼마나 증발이 되는 것을 방해했으니까요. 방해하는 비율은 용질의 몰 분율만큼 방해할까요? 아니면 용매의 몰 분율만큼 방해할까요? 용질의 몰 분율만큼 증기압을 내리는 방해하는 거예요. 그 말은 용질 몰 분율이 크다, 고농도가 된다, 증기압을 많이 내린다입니다. 다시 한 번 더. 용질의 몰 분율이 크다, 증기압을 많이 내린다입니다. 그래서 1번과 2번 누가 증기압을 많이 내렸겠습니까? 2번이죠. 이해됐어요? 2번이 고농도가 되어서 증기압을 많이 내린 겁니다. 증기압을 많이 내리면 증기압 자체는 어떨까요? 증기압 자체는 더 작죠? 이해됐어요? 네. 고농도가 되어서 증기압을 많이 내리면 증기압 자체는 작습니다.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봐요. 일단 여러분이 농도 환산을 통해서 누가 더 고농도인 것까지는 판단이 됐어요. A 용액은 0.5 몰랄 농도고 B 용액은 5%인데 포당 수용이래. 5% 포당 분자량 180분의 10 미소 대충 1
5% 때리니까 A가 고농도인데까지는 판단됐어요. 네. 네. 둘 다 포당수용인데 5% 포당수용이니까 0.5 몰랄 농도의 포당수용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5%에 비해서 0.5 몰랄 농도가 고농도인데 여기까지 나왔어요. 숫자 보니까 0.5에 5가 더 고농도인 것처럼 보이냐? 분자라고 텐덱스 뭐 이딴 식을 해가지고 A가 더 고농도인 것까지가 판단됐어요. A, B 중에 증기압을 누가 더 많이 내렸어요? A. 그럼 증기압 누가 더 커요? B. 이랬어요. 네. 증기압을 누가 더 많이 내렸냐의 질문과 증기압이 누가 더 크냐의 질문이 같은 답이라고? 아니요 하겠습니다. 이거 판단 잘 해놓고 증기압이 그래 A가 증기압을 많이 내렸지 A가 증기압이 크지 동그라미 짜증나는 거예요. 5점 빡.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? 글자 잘 읽어주세요. 질문하는 것 자체가 증기압 내림의 크기를 묻는 문제와 증기압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. A는 고농도, 농도가 높아서 A는 증기압을 많이 내렸고 증기압 자체는 작아요. 이해되시겠어요? 네. 똑같은 옷을 입고 강물에 빠져나왔다가 옷 마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옷 마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똑같을까요? 아니요. 누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? 바닷물. 바닷물이 되겠습니다. 심지어 바닷물은 완전히 마르기까지 정말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는데요. 특히 그 꾸덕꾸덕한 나중에 왜 그래? 농도가 진해지니까 물이 증발되는 것을 이 용질들이 많이 막아요 하겠습니다. 증기압 내림 라울 법칙입니다. 용질의 몰 분율만큼 증기압을 내렸습니다. 그렇다면 P 용액의 증기압은 하겠습니다. 원래대로라면 P0 빼기 델타 P 이렇게 쓰겠는데 똑같은 형식인데요. P0 대비 프랙션 이번엔 용매의 몰 분율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뭔 말입니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33mm HG였잖아요. 이 상황을 다시 보니까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만큼? 11분의 1. 그렇다면 델타 P 증기압 내림은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 33이래요.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 됐다고? 12분의 1이었다고. 그래서 얼마? 3만큼 내려요. 33에서 3 내린 이 용액은 증기압이 얼마 될까요? 하는 거예요. 33에서 3 내렸으니까 30이잖아. 근데 그 30이라는 의미는 33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을 용매의 몰 분율이 얼마였기 때문에 11분의 1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1이 계산해도 괜찮아요. 무시한 희한한 공식입니까?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용매와 용질에 대한 몰 분율을 통해서 이랬어요? 그 분율만큼 내리고 남은 만큼이 용액의 증기압이 되어요 하는 이 얘기예요. 이해됐습니까? 정리 한번 더 해보십시오. 용액 증기압은 용매 증기압 곱하기 용매 몰 분율만큼을 당연히 순수 용매만 있었으면 용매의 몰 분율은 1이었겠습니까요? 이해됐습니까? 네.
자, 다시 보겠습니다. 요게 순수 용매래요. 용매로서 물의 증기압 곡선 1이에요. 그래서 어떤 T도 C가 있었다면 그때 증기압이 P0만큼이 나왔었어요. 용액이 된대요. 이렇게 해서 용액이 되었어요. 요 크기가 얼마입니까? 라고 한다면 요 크기가 증기압 내림이라는 크기가 되겠고 델타 P를 쓰겠습니다. 순수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얼마만큼 프랙션? 용질의 몰 분율만큼 내렸어요. 그러면 요 P는 용액이라고 쓸게요. 요건 P0 순수 용매 곱하기 용매만의 몰 분율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마무시한 공식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쭉 갔더니 하겠습니다. 요 압력이 1기압이 돼버렸대요. 요 온도를 뭐라 할 수 있을까요? 응? 1기압이 되었어요. 예, 이건 이 온도는 물의 끓는 점으로서 볼링 포인트로서 순수 용매의 볼링 점이니까 이건 100도씨인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? 되겠나요? 네. 그렇다면 이 용액의 증기압은 아직은 1기압이 안 됐습니다. 저번에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. 어쨌든 끓는다는 것은 증기압이 대기압이다. 즉 1기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용액은 여기가 볼링 포인트 용액의 끓는 점이 될 거요 하는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용액의 총괄성으로서 증기압 내림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볼링 포인트 끓는 점 오름이 있겠네요.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? 오른다예요. 이만큼 이 크기만큼입니다. 순수 용매의 끓는 점보다 용액의 끓는 점이 올라가요. 이게 델타 T B B는 볼링 포인트 끓는 점 델타 오르는 정도 끓는 점이 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. 이해됐어요? 얘는 어쨌든 비례상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비례상수 KB 끓는 점 오름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. 몰랄 농도 퍼센트도 몰룸도 아닌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KB 값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KB 값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. 다른 용매들은 KB 값을 일일이 시험 문제마다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러나 물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물의 KB 값은 0.5. 자, 이제 연 교재는 0.52로 나와 있습니까? 51로 나와 있습니까? 0.52. 52로 나와 있죠. 예전 학제에서도 계속 0.52로 주어져 있고요. 이전 학제도 계속 0.52로 주어져 있고요. 하이탑도 새 교과 과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0.52로 주어지고 있습니다. 무슨 뜻이죠? 지금은 다 지금 실제로는 지금은 51로 나오고 있습니다. 불구한 차이네요. 근선체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예전의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0.5, 2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. 하이탑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5, 2로 주어지고 있는데 만약 새 학제에 들어온 것의 기출 문제 그때는 0.51로 주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류의 뭐 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0.51로 고쳐져 제시되고 있습니다.
다시 말하면 0.51이나 0.52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. 하겠습니다. 몰라는 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질량 뭐 실험을 해보니까 몰라농도에 비례하다는 실험을 얻었을 뿐이에요. 몰농도하고 퍼센트 농도하고 상관없이 몰라농도에 비례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총 질량 어쨌든 총 질량분의 현 실험을 해보니 질량 실험을 해보니 몰랄 농도에 비례되더라고요. 비례상수로선 KB 값이 줄고 우리 교재는 좀 다르지만 다른 교재는 0.51로 여러분 교재는 0.52로 주어져 있습니다. 이해됐습니까? 단위는 도시 퍼 몰랄 농도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 몰랄 농도 수용액을 준비해 주겠습니다. 라고 한다면 1 몰랄 농도 수용액을 준비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0.51도씨가 더 올라갑니다. 그렇다면 끓는 점은 100.51도씨가 되겠다는 거죠. 뭐 52도씨 해도 상관없겠고요.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0.5로 주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. 도체. 이해됐습니까? 네. 우린 머리가 드라마를 보면 네가 어디 가비사면서 참을 확 끼었네요. 예, 뭐 참을 그 정도야 아직 하면서 내 어머님 하면서 뭐 그렇게 해요. 근데 야.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나왔네요.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저 잠깐만 너 아이스 시키지 않았냐? 뭐 이제. 뜨거운 100도씨 물을 끼얹었을 때 화상이 있는 정도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던졌을 때 또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던진다면 하겠습니다. 쉽지 않아. 예. 똑같이 끓는다고 했을 때 화상이 예, 그래서 똑같이 바글바글 끓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글바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는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습니다. 감염 위험도가 화상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지는데요. 이게 왜 나오냐니까 이거 얼마 전에 기사도 한번 나왔더라고요. 친구끼리 밥 먹다가 김치찌개를 엎었더라고. 그 김치찌개가 그냥 뚝배기로 나와갖고는 식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식당에서 전골을 해갖고 전골채를 던졌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밑에 계속 끓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어. 예.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진해지면서 끓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. 그 현민이랑 밥 먹고. 중학교 때 많이 보았던 걸 같습니다.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용액의 온도를 보는데 순수 용매면 이렇게 되었습니다. 네. 그지?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. A, B, C. 증가은 어때요? A보단 B가 크겠죠? 네. B와 C는 증가이 어때요? 같죠? 계속 끓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증기압하면서 누가 뭐 이 얘기 한참 했지 않습니까? 네. 이번엔 용액이에요. 용액이에요. 스몰 a, b, c. 빨간 건 용액이에요. 라지 a와 스몰 a. 네. 증기압은 누가 더 클까요? 라지 a가 크다, 스몰 a가 크다, 같다. 작다. A가 스몰 A. 지금 라지 a와 스몰 a는 지금 온도를 같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스몰 A가 더 작겠죠. 스몰 a는 용액입니다. 용액은 증기압 내림이 있어서 스몰 a는 더 작아요. 작습니다. 이건 라지 B와 스몰 B도 마찬가지일 텐데요. 스몰 C 이후에는 요래가 있습니다. 기울어지는 정도가 꺾어졌어요. 무슨 뜻일까요? 예, 드디어 C에서 끌었습니다. 이해됐습니까? 네. 스몰 C 증기압은 얼마 될까요? 1기압. 1기압입니다. 증기압. 지금
라지 C가 100도씨에서 끓게 해놨잖아요. 그 말은 뭡니까? 지금 대기압이 1기압인 상황이에요. 스몰 C는 드디어 끓었어요. 이해됐습니까? 네. 스몰 DE 누가 증기압이 클까요? D요. 얘가 뒤집기. 똑같네. 예, 다 끓고 있습니다. 증기압은 대기압입니다. 똑같아요? 끓고 있댔잖아. 이거 하려고 빌드업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. 기억나십니까? 지난주에? 와 이게 바로 네 기억나요? 저는 미친 빌드업이다.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저걸 주는 거야. 그렇지 하면서 그래서 보기 5번에 딱 치게 3점짜리가 빡 깨지게. 참고로 작년 아직까지 작년 수능이죠. 올 수능 아니고요. 작년 수능으로서 화투 1등급은 50점, 2등급은 48점. 몇 점 만점이에요? 50점 만점이죠. 아, 물리트요? 1등급 컷 50점, 3등급 컷 48점. 2등급 없음. 2등급이 없다고? 3등급이 없다고? 2등급이 없어요. 2등급이 없어요? 만점자가 11% 이상이었어요. 물리트. 올 거는 내가 아직까지 안 봤어요. 교육해가지고. 그럼 그냥 축제 시키나? 아니에요.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하는 예. 생각해봐. 대한민국에 물리투 2,800명이 응시했어요. 지구가 15만 명 응시할 때. 파악은 명하겠어.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자네 행렬은 안 와? 네? 자, 행렬을 알아. 그래서 이제 잘하나? 이제 그거에서 교육 과정에서 벡터가 필수에서 빠졌다고 하면서 이제 수학과랑 그럼 물리는 잘하나? 아니요. 뭘 잘하나? 지구가. 여보게, 우리 여기 짱꿀. 화학공학과 있어요. 화학과학인데 지구가 못하네. 기계공학과, 화학공학과, 전자공학과 있는데 지구가. 파악은 몇 명이었어요? 올해 작년 수능 기준으로 물투 2,800명, 화투 3,800명, 지구. 물원 5만 명, 수주 4만 몇천 명이었고 화원 8만 몇천 명이었던 걸로 기억되고요. 지구가 지원이 15만 명. 참고로 이과생들 지원생이 22만, 3만 그 정도였거든요. 네. 그러면 원 과목에서 지원의 선택률은 압도적이죠. 60% 압도적. 생물은 어떻게 됐어요? 생물은 12만 명입니다. 생물을 진짜. 그러니까. 여러분들은 말했지만 수능 쳐서 난 수능 끝까지 쳐서 대학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. 없죠. 무슨 소리다. 근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거는 방금 이제 수능 경로였던 질문을 소개하는 거는 내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. 수능 경우로. 좋다. 좋아. 자 보겠습니다. 어디서 많이 봤어? X용의 거 Y용의 준비해봤는데요. 수능 높이를 보니 요렇더래요 하고 있습니다. 일기압이죠. 기압은 상관없지. 모르는 거지. 저거는 육회되어 있으니까. 모르는 거예요 사실. 모르는 거. 용액 X하고 Y 중에서 P 용액의 증기압은 하겠습니다. 순이 이런 식으로 매여 있대요. 용액의 증기압은 누가 더 큰 건가요? X. 네, 이건 X가 더 크죠. 네. X가 그나마 좀 더 증발이 잘 돼갖고 좀 더 잘 눌러주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겠습니다. 이해됐습니까? 네. 인정하는 이유는? 델타 P 증기압 내림의 크기를 물었습니다. 어차피 둘 다 수용액이에요. 증기압 내림의 크기는 누가 큰 거야? 내림의 크기는 네. 아니 증기압도 작으니까 증기압 내림의 크기는 Y가 더 크지. 증기압 내림은 Y가 더 크게 되는 거죠.
네네네 그죠? 네네네 아 네네 증기압 내리면 y가 더 큰 거예요. 그래서 증기압 자체가 작은 거잖아요. 네 이해됐습니까? 시험 문제 나오면 머리 농도 누가 더 고농도라? X가 더 고농도다 아니 증기압 아니 아니 내가 더 큰 거니까 Y가 더 미친놈이? y가 더 고농도죠. 아니 뭐야 어이구 증기압 내림과 증기압 자체는 아니라니까. y가 고농도라서 증발이 잘 안 된 거예요. 증기압을 많이 내려진 거예요. 선생님 X 용매랑 Y 용 Y 어차피 용매는 수용이라니까요. 아 용매 서로 다른 용매가 아니라 물과 에탄올이 아니라 용지. 수용이고 X 용질 넣네 Y 용질 넣네 하는 거예요. 비교하는 거 그래서 Y 쪽은 뭐라? 고농도인 거예요. Y가 고농도라서 증기압을 많이 내리다 보니까 증기압 자체가 작은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? Y의 증기압이 작고 X의 증기압이 더 큰 연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. 이해됐습니까? 네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? 끓는 점은 끓는 점은 Y 고농도인 Y가 끓는 점이 더 높아. 여기까지 따라와요? 이해되겠어요? 그렇다면 예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은 누가 더 커? 기준을 끓는 점이요? 끓는 점. 똑같잖아요 기준 1기압에서 증기압은 그냥 1이 이렇게 증기압이 큰 놈은 그러니까 기준으로 1기압에서 끓는 거 증기압. 1기압에서 끓으면 증기압이 1기압이었잖아 그러니까 증기압은 같은 거 같아. 예, 같아요. 같네 뭐 같아 지난주 수업에 적었던 그 글 한번 찾아볼래? 방금 내가 얘기했던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은 누가 더 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1기압입니다. 있다 몰라는 모습이 있다 왜 있지라니 이게? 네가 잘 알고 있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해됐어요? 왜 어디 갔니? 계속 얘기했잖아요. 아니, 끓는다면 그림으로 돼 있고 증기압이 같다 1기압이다 라고요. 네 둘 다 끓고 있다면 같다 1기압 1기압이라고요.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은 대기압입니다. 뭐 필요하다면 1기압입니다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지금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빌드업을 기준 끓는 점까지 끌고 왔는지, 누가 증기압이 더 커 작아 하는데 기준 끓는 점에서라고 한다면은, 그래서 요 빨간색 용액과 바람 딴스님 파란색 용액을 볼 때 누가 더 보는 거야? 증기압 내리는 거 아니고 파란색이 보는 거. 이게 더 고농도잖아. 여기 이해됐어요? 예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면 빨간 놈은 요 놈이 더요. 요 온도에서의 증기압을 물었고요. 네 파란 놈은 이 온도에서의 증기압을 물은 거예요. 예 둘 다 뭐라고? 1기압 밀기압이에요. 여기 D와 E 1기압 여기 있잖아요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아 하면은 E가 끓는 점이 높잖아. D보다 E가 끓는 점이 높잖아요. 네.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이해됐어요? 네 누가 더 온도가 높아? E가 더 높아. 네 근데 어쨌든 끓고 있어요. D와 E의 증기압은 같다 둘 다 1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. 둘 다 증기압이 1기압으로, 증기압이 대기압인 거예요. 끓을 때는 증기압이 1기압 100원 100원 그렇게 해서 낚시떡밥 던지는 거예요. 어 기업, 미연 쉽게 접근해갖고 몇 마리 디귿에 함정 주는. 이해됐습니까? 오여가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누가 농도가 고농도입니까? 이런 것들이 판단되고, 그게 실컷 해놓고는 1기압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은 이런 질문으로 몇 마디 디귿이 장식됩니다. 끓는다고요? 증기압이
일기압. 일기압이에요. 이런 거 놓치면 이게 설했던 게 사라져. 안타깝잖아요. 만약 만약 100% 서술형으로 쭉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라. 아까 말했던 누가 더 고농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하라. 네가 이 용의 XY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적어라. 라고 했었으면 부분 접속 꽤 나왔을 텐데. 객관식으로 나오면 없어요. 실력보다 그냥 똑같은 것이. 예. 그냥 주사위 부르는 애들이랑 똑같아요. 하는 거. 이해됐어요? 네.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.